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사항 보고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보고권 관련 시민고충 처리 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진 시민고충 처리 대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사항 보고권입니다.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총 36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고충 민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고충 처리위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고충 처리 해결의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운영 계획으로는 10월 임기 만료에 따른 시민고충 처리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하여 신규 위촉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 등 민원 현장 중심의 고충 상담 활동으로 적극적인 시민 권익 보호와 규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이쪽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인력 운영 기본 방침 및 행정 여건 전망,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 운영 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내역,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역으로 작성합니다. 3쪽 인력 운영 기본 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목표 실현과 현안 사업 및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의한 행정 수위를 반영하고 중기 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력 5년간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감축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4년 12월 말 64만 4,199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4.4%, 세대수는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정망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민선 8기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규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6쪽 연도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69명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 동결 기준에 따라 현 정원을 유지하되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험에 증원하여 2029년까지 총 46명을 증원한 2,4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 운영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향후 대내외 행정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 소관 보고이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의원 운영상황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고충민원 건수가 지금 전년 대비 58% 증가하고 360건이 지금 접수가 됐네요 올해. 근데 거기서 시정 공고가 3건, 의견 표명 1건, 합의 조정, 심의 안내 이렇게 있는데 심의 안내는 226건은 그 접수 건에 대해서 부서에다 안내했던 뭐 이렇게 민원인한테 해서 이제 심의 안내는 어떤 심의 내용인가요? 안내도 네. 이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그 검토를 해서 일부 그 개선을 시켜주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또뭐 법령이나 이런데 안 되는 거는 뭐 안 된다고 이제 답변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걸 이관한 게 아니라 네네. 이관한 게 아니라 이런 네, 법률적 검토나 그 부서 담당 부서하고 다 확인해서 네네. 심의 안내한 건이다 그 말씀이네요. 이송이 한 89건 정도 있네요. 이거는 어디다 이송?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 이 뭐 이런 민원 아 그런 민원들. 예, 그런 민원은 부서에서 시의 부서에다가 이제 이송했단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우리 시 업무가 아닌 뭐 정부의 업무라든가 이런 민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거는 건- 이제 권익위 위해서 각 부처를 관장하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도 이제 아, 이송을 권익위로도 하게 이송을 되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그 접수 건수가 이제 21년 이후로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 그 심의구 처리원이 3분 계시잖아요. 네, 3분 계시는데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주 20시간 근무하시는데 이제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위원회를 매주 월요일 이제 개최를 합니다. 매주 그래서 월요일요? 일주일간 들어온 민원을 이제 위원 배분을 여러분, 시키고 네. 또 심의도 하고 처리할 민원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 날짜를 정해서 한 달간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20시간이면은 매일 출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월요일은 다 나오고 다 나오시고 이제 평일에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근무일을 정해서 근무 시간만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전원 다 출근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시간을 조정하신다. 어떻게 업무가 좀 많으신 편인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민원들이 이제 보면 많습니다. 많나요? 이게 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옴부즈만이라고 이렇게 보통 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옴부즈만은 뭐 실제 공무원들도 우리 저 시민 옴부즈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를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로 바꾸면서 시민고충 민원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를 하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서 이게 매년 이게 접수 건수가 그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옴부즈만 시민 옴부즈만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네. 운영을 했었는데 네, 진짜 이걸 이제 시민 고충 처리원으로 바꾸니까 예, 그 이후로 이제 그 접수 민원이 이제 증가한 사례인데 이게 시민들 처음에 옴부즈만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원 고충 민원을 이제 접수하기가 편하고 했겠죠. 이렇게 이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6명을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자문단 같은 경우 이 회의 개최는 몇 번이나 하셨나요? 24년 같은 그거는 경우?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거기에 받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을 활용한 건수가 어느 정도 많습니까? 예, 작년에는 한 그 4건 정도, 네 4건 정도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7건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위원들한테 이제 받은 건수가 7건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건의 민원을 네. 7분들한테 받았다. 7건을 네.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서로 접수해가지고 답변 받고 이런 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네요. 뭐 저기 받는 자문 의뢰 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세무나 뭐 기타 이제 그 법률 쪽에도 처분, 행정 처분과 관련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좀그 뭐냐 사례를 좀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좀 읽어보다 보니까 복잡한 것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복잡한 건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업무 처리 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주요 활동을 보면은 이제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올해는 이제 2회 올해 24년도에 6월 이제 몇 회 2회로 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 이제 작년에는 양계 출장소 또 이제 그 면동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첫 해에는 이제 읍면동 전체를 다 방문하면서 했습니다. 아, 첫 해는요. 예.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는 이제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 뭐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그 곳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 뭐 읍면 다니는 이 행정기관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좀 가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방문하셔가지고 예, 방문하셔.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상하반기 올해도 2회 정도 상하반기 예.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이 시민고충 처리위원 이제 상담의 날 해가지고 이게 좀 홍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게 참여가 좀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을 그 방문할 때는 그 최대한 뭐 한 1, 2주 전에 읍면동 그 앞에 프랜카드도 좀 걸고 또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서 하니까 그래도 이제 상당 민원이 조금 있는데 출장소 또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로 갈 때는 좀 그렇게 저조하다. 예, 저조합니다. 그 읍면동의 그 각 자치단 뭐 통장 협의회나 뭐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그 통장분들이 그런 민원을 좀 이 상담의 날을 운영할 테니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하시는 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민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게 뭐 저희 이제 시의원들한테도 이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이제 접수가 되는데 네,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거 저 쓰레기 수거장 같은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여러 좀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 좀 홍보하시고 해가지고 그 좀 방문해서 하는 상담의 날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저기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네. 저희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도 예, 하는 경우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처리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담당 의원님들께 서로 저 안내도 드리고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원을 넣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결과를 통보를 빨리빨리 해주고 이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잘 하시고 네, 계시리라 믿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약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상 보고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제 지금 남성진 우리
시민고충 처리위원께서는 평택시 전 공무원이셨고 또 한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셨고 한 분은 또 건축사 이렇게 세 분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 외에 제가 이 사항을 보면 민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행정심판 가기 전에 이런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행정심판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민원 같은 거 이 여러 가지 이 분야별로 해서 생활민원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까 저희 이제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원인들한테 받으면 그걸 갖고 또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민원 같은 거를 좀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았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간단한 생활 민원은 뭐 각 부서에서 하면은 웬만하면 다 되고 중요한 거는 되게 법률적인 게 여러 법률에 의해서 얽혀져 있거나 부서들끼리 서로 떠넘기식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라 그러면 상당히 힘든 경우를 전문 분야들이 이제 전문인들이 다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걸어가야 방법론을 찾고 방향성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민원인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여기에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또 부서별로 이게 들어오면 부서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만 하다가 너무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본인들이 손을 떼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이제 용폐나 용도 폐지 같은 거 관련돼서 폐지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캠코로 넘어가고 이런 것도 많고 전에 이제 한 5, 60년대부터 이 토지가 잘못 불부합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서 방법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대로 있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이 돼버리고 법에 또 위반 사항이 계속 이 방치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 분야별로 이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한번 찾아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근무 상황에 대해서 월요일 날은 세 분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20시간 안에서 이제 이 탄력적으로 아마 이제 시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시에는 2층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평소에도 뭐 의원님께서 전화로 이렇게 주시고 하면은 내용만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인하고 자세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렇게 이 홍보는 돼 있겠지만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도 많이 바뀌고 뭐 다른 타지 자체는 옴부지만이고 여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상위 부서에다가 그냥 민원 넣으면 다시 이쪽으로 네. 지자체 쪽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홍보도 좀 많이 좀 활성화를 좀 시켜서 많이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걸 또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그거를 좀 잘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하시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분류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저도 읽어봤는데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 혹시 행정처분 배심원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심원제는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계획은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직면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우선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이제 운영 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뭐 시민 홍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은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년? 네. 1억 1천만 원의 그 예산에 지금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운영비 한 1천만 원 하고요. 그 활동비 해가지고 3,300이니까 3명이니까 9천 거의 1억 정도 좀 안 돼요. 지금 현재 300이 넘습니까? 재작년에 한 260 정도로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 정도 활동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300 그 연사. 정도? 네, 연. 3,300. 그 정도 선이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업 정지 우리가 이제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그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갖고 영업 정지나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게 하는 의도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구성 현황에 자문단 이제 구성 현황도 법률, 세무, 환경, 토목, 노무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이나 배심원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시민고충 그 처리위원회에 어떤 목적성이 좀 더 넓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계획안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궁금해서 이게 임기가 지금 2년인 4년인데 그러면 연임은 없나요? 연임은 없고 4년 끝나면 다시 또 채용하는 건가 공고내서?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처음에는 엄주부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처리위원회라고 하니까 좀 잘들 저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제도가 그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를 조금 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때는 이거 잊고 살아요. 잊고 살고 지금도 물론 민원 제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사고처리 고충 사고 처리위원회 운영상을 잘 우리도 기억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좀 뭐라 그럴까 시민과의 거리가 조금 이렇게 원거리, 이게 멀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이런 제도를 있다고 이제 좀 많이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좀 시민고충 처리위원회가 뭔지 그 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전문 이제 우리 의원이 3명에다가 이제 그 자문위원이 6명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률 뭐 2명에다가 세무, 환경, 뭐 토목, 노무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뭐 법률적으로 더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 보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이 자문위원단도 의원님들께서 예. 필요하다 해서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법률적 판단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 그런 민원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구성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그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찾아서 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더 우리 사고 처리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평택시 시민고충 처리위원 운영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남성진 시민고충 처리 대표위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